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9월 이후로 최악의 주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2.08%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1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저번 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면은 주가가 랠리를 하다가 떨어지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얼마나 오래 떨어지고 얼만큼 떨어진가이죠.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하락해서 그런지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엇 웨이브 이론은 차트 가격 패턴을 분석해서 가격 방향을 예측하는 기술 분석 전략인데 제가 팔로우하는 엘리엇 웨이브 분석가 한 명은 이제 베어 마켓이 시작했고 마켓은 몇 년 동안 45%에서 60% 사이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베어들이 많으니까 예측이 특별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베어들이 몇 달 전부터 마켓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할 때 이 사람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베어 예측으로 바꿨으니 투자자들 의견이 점점 베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들 의견이 베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게 차트 기술 분석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본 분석가들도 주식이 너무 비싸서 평균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Price to Earning Ratio. 일반적인 PER은 최근 가격과 수입을 비교해서 주식이 얼마나 비싼 거를 보는 거죠. 실러 PER은 일반적인 PER과 조금 다른 게 지난 10년 수입 평균을 가격과 비교해서 주식이 얼마나 비싼가를 보는데 실러 PER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1999년 12월 닷컴 거품 터지기 바로 전 이후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시장 가치와 GDP를 비교하는 버핏 지표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최근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요. 버핏 회사 Berkshire Hathaway는 3,242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건 아니죠. 계절성을 보면 다음 주부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여주는 시기를 시작하는데요. 거기에다가 12월에는 센터랠리도 있으니까 이번 주의 하락은 일시적이었고 볼 트렌드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부터 경기 침체는 대선 후에 시작할 거라고 유지했는데 제 의견은 안 바뀌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마켓 어려움이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연말까지 마켓이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아니고 더 장기로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경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고 마켓은 지금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화당이 대선만 이긴 게 아니고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역사적으로 마켓에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켓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 공화주의자들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S&P 500은 평균 6%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마켓은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죠. 저는 왜 이제부터 마켓 어려움이 시작하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바이든 정부와 연준이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뒤로 미루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Bank Term Funding Program. 제가 전에 BTFP에 대해서 말해본 거 생각나시나요?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고 미실현 손실 때문에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연준은 BTFP를 시작해서 1년 기간 동안 은행들은 부채를 마켓 가치가 아니고 액면가의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BTFP가 시작했을 때
은행들은 1,674억 달러를 빌렸고 1년 안에 연준한테 돈을 다 갚아야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3월 달까지 돈을 다 갚아야 되고 현재 밸런스가 263억 달러입니다. 은행들이 연준한테 돈을 갚을 때마다 연준은 은행에서 유동성을 빼는 겁니다. 작년에 은행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미실현 손실이 한 6,700억 달러였는데 현재 미실현 손실이 7,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은행 문제가 오히려 더 커졌는데요. 현재 은행 미실현 손실은 2007년에 시작한 금융위기 때보다 7배 크다고 합니다. 작년에 부채 미실현 손실이 문제가 됐을 때 10년 금리가 한 3.4%였는데 현재는 4.4%가 넘고 더 뜰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은행 미실현 손실 문제는 더 커질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은행들은 현재 상당한 부동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시작됐는데 회사들은 사무실이 덜 필요했고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후로 직원들이 사무실에 돌아가면서 공실률이 떨어질 걸로 예측됐는데 공실률은 아직 오르고 있고 2026년까지 계속 오를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체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금리가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몰기지 금리도 안 내려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몰기지 금리도 올라가서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에 있는 어스틴 도시에는 임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새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킬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미국에는 한 1,17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면은 부동산 및 임대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임대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면서 집 가격도 떨어지고 주택 대출 금액이 집 가격보다 높아서 주택 소유자들이 돈을 안 갖고 집을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 위기는 은행들한테 높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도 미실현 손실 문제만 봐도 또 다른 금융위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찬스가 높다고 봐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BTFP를 또다시 시작해서 경기 침체를 계속 미루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Trump is a crazy person. It's very clear. I mean, he's a dumb guy. Like, What? I mean, just like what would you say about him? Like that is What? the same thing as you say about Trump. You would say like Trump is just weird. Like Weird or just stupid. Oh, but you're a liberal, right? I'm a big Trumper. No. No. But you're I'm a liberal. Yes. okay. So you're Biden, right? What do you mean everybody? Like you support Biden? I do. Yeah. Okay. Like Trump hates him. Trump wanted to fire him, Yeah. but he couldn't because his independent. Does he hate Trump? And like, is the Yeah, feeling yeah, neutral? Yeah, of course. Okay. Yeah. So Trump nominated him and Congress approved it, and then as soon as he became chair, Trump wanted him to lower interest rates. Because when you lower interest rates, Right. it stimulates the economy. Yeah. And Trump was president, he wanted to stimulate the economy. Right. But he wouldn't do it. And he started raising interest rates, doing the opposite that Trump wanted. Trump tried to find all Yeah. the loopholes to fire him. And So they couldn't. don't get along. No. So does he get along with Biden? He does. He was Biden administration. Yeah. Arel Heasmo, principal economist with the Federal Reserve, says Jerome Powell wants to go down in history as someone who, quote, held the line against Donald Trump, unquote. He's doing it for the legacy. He wants to be remembered in history as You think he wants to be remembered for what he's done? He wants to go down in Yeah. history. Yeah. As what? as somebody who held the line against like Trump and somebody Yeah. who helped the economy out of COVID, dragged Uh-huh. I mean, it's pretty amazing we haven't had a recession, to be honest. Right. After COVID, Oh, yeah. everything's shut down.
and the economy just keep going up. Stock market is going up. Like, So he wants to preserve his legacy as a someone, savior. as a savior for America, Yeah. and kept us out of a recession yeah, and fought against Trump. yeah. 방금 보신 영상은 오키프 미디어 그룹이 올해 4월에 올린 영상인데요. 오키프 미디어 그룹은 우익 집단이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몰래카메라로 잡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사람은 어리엘 히즈모, 연준에서 경제학자로 일하고 파워 연준 의장 연설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쓴다고 하는데요. 몰래카메라를 찍는 여성분과 데이트에 나왔는데 어리엘 히즈모에 따르면은 파워 연준 의장은 트럼프를 싫어하고 트럼프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벌써 파월을 연준 의장 자리에서 쫓겨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파월은 트럼프가 법으로 자기를 해고할 수 없고 자기는 사임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BTFP를 또다시 시작하면은 대중한테 비난을 받을 것이고 트럼프는 벌써부터 금리를 내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무역전쟁 같은 것을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BTFP를 또다시 시작하면은 문제를 그냥 뒤로 미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은행에 문제가 있어도 BTFP를 다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들한테 이벤트가 생겨서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 침체를 은행들이 시작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 음모론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중간선거가 2026년에 있고 파월은 연준 의장 자리에서 2026년 5월까지 있는데 연준은 돈을 뿌려서 경기 침체를 여태까지 미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놔둬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하원이나 상원 아니면 둘 다 이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CPI와 PPI가 발표됐죠. 인플레이션은 전에 비해 조금 올랐는데요. 그래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8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금값이 이번 주에 3년 만에 최악의 주를 마감했는데요. 금값이 왜 떨어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려가서 떨어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 통화 정책 계획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조그만 풀백이고 다시 곧 올라갈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은 많은데 무엇이 맞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약속대로 RFK 주니어를 복권복지부를 이끌게 선발했는데요. 이 뉴스에 백신 회사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제약회사들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암호화폐와 AI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가 2배로 필요하다고 선거 중에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생산을 늘릴 것으로 밝혀서 이번 주에는 우라늄이 좋은 투자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말이 많았습니다. 기금속 및 중요 소재에 투자하는 스프라 투자 회사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내년에 우라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